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초대 손님 코너를 새로 신설했는데요. 그 첫 손님으로 우리 최명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진심으로 만나고 싶었고 진심으로 많은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걸 제가 그냥 지켜만 봤는데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님의 변호를 맡으셨던 분이고요. 예. 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분인데 그래도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나가는 라디오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최명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변호를 했었고, 그 전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네, 너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아마 사무총장을 맡으셨대요. 사무총장 하다가 이제 공동대표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이제 맡으시면서 그냥 운영위원만 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를 참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사실 그렇게 선뜻 그 분위기, 저도 그때 분위기가 생각나는데. 저는 사실 3월 1일 날 그 3.1절 국민 집회에서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니까 산핵이 되셨더라. 너무 안타까웠고 황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도 다 있나 하고 가슴은 복복 뜯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상황은 그냥 모든 신문과 방송이 막 그냥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2017년도 넘어가면 그나마 태극기 집회도 조금 생기고 해서 좀 나은데 2016년 말은 정말 상황이 제가 그 당시 느끼기로는 되게 살벌했습니다. 살벌해서 제가 그 탄핵 대리인 들어가고 나서도 한동안 그 기록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숨어서 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제 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애들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걱정부터 할 정도였으니까. 가족 걱정이 또 있겠네. 예, 그래서 그때로서는 정말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도 사실 탄핵 심판하면서도 대리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셨는데 사실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언론이 다 적으로 돌아서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거였죠. 예. 저도 정말 하나하나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이제 잠깐 더듬어봤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저도 매일매일 신문과 방송밖에 사실 우리는 들을 게 없었는데 너무나 그냥 하루 자고 깨나니까 무슨 경제 공동체 그런 거로 사람들 막 흔들어 놓고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무슨 연설문 최순실이가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정유라가 무슨 아이고 입에 담기도.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때는 거의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에 사실 한 6월 경부터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이제 발의할 때까지 정말 언론에서 무수하게 오보를 쏟아냈거든요. 대통령께서 사실 최서원의 아바타라더니 최태민 씨 천도제를 했다느니 세월호 7시간에 동안 구술하고 섹스를 하고 청와대에서 시술을 했다느니 온갖 오보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의 사실이라 믿고 박 대통령께서 거의 하야해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거의 마녀사냥을 했었죠. 예. 좀 내려가면서 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나누기로 하고요. 탄핵
대통령 탄핵 북한 주민들에겐 정말 생소한 거거든요. 너무 생소한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탄핵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은 임기는 보장을 해주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렇게 탄핵을 시켜서 이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임기는 보장을 해주되 너무나 중대한 잘못을 했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방어 장치를 마련을 해놓은 거죠. 북한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 아닙니까? 이거 뭐 말도 못하죠. 뭐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벌써 수백 번도 더 넘게 탄핵이 수천 번 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어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탄핵은 잘못됐죠. 얼마나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책 한 권 내내 그 얘기를 써놨는데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왜 탄핵이 돼야 하는지 모르면서 사실 모르셨거든요. 그렇죠. 모르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호도하니까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아바타다. 그리고 뭐 세월호 7시간 동안 굿이나 하고 섹스를 한 그런 정말 더러운 여자다라는 허황된 이미지 때문에 당시 여론 지지율이 4%였고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이후에도 이어지니까 사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제대로 된 심판을 못했습니다. 예.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원래는 한 6개월은 제대로 심리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빨리 끝내자 하면서 3월 13일로 딱 못을 받고 뭐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증인신문도 제대로 못했고 뭐 중요한 뭐 김수현 녹음 파일 이런 것도 헌재에서 검증 기각하고 뭐 태블릿 PC 감정 보고서도 기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대리인들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사실 그 절차가 요식적으로만 진행이 됐던 거죠. 저는 사실 진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정말 묻고 싶은데 그 대통령님한테 뇌물죄가 이제 적용되지 않았어요? 네. 삼성 네, 어쩌고 그것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탈북자니까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북한 사람들도 이거 이해하고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납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대통령께서 1원 한 푼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뇌물죄라고 해서 걸고 들어오니까 난감한 거예요. 뇌물죄로 갖고선 도저히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묘수를 낸 게 국회 소추위원단 보고 어쨌든 소추안을 바꿔라. 이 뇌물죄 부분 빼고 좀 추상적으로 헌법 위반 사유만 가지고 탄핵시키자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국회에서 처음에 탄핵 소추안이 올 때는 헌법 위반 부분도 있고 법률 위반 부분, 뇌물죄들이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데 나중에 탄핵 결정할 때 보면 그게 다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네. 형식 추상적인 거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막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뭐 여론이 그렇고 뭐 이미 정권은 넘어간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어쨌든 탄핵은 시켜야겠는데 탄핵 시킬 사유는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상적인 사유로 간 거죠. 아니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껏 제가 그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뭐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합이라는 건 나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 이런 사안에서는 전원일치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정말 각 쟁점마다 이제 서로 논리도 있고 팽팽한 사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원일치 결정을 만들어낸 거죠. 전원일치 결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뇌물죄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뇌물죄도 다 빼버리고 뭐 이것저것 다 빼서 올라오라. 예, 그리고 다 빼버리고 추상적으로 그냥 그래서 아마 전원일치 만들려고 막판까지 서로 그냥 뭐 타협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다고 예, 간접적으로 들었죠. 제가 뭐 법률가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야 이 나쁜 개새끼들아 만약 이렇게 하면 네. 헌법재판관들 보고 걸리나요? 걸리면 안 할게요.
글쎄요.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정말 나쁘다고 얘기할 만한 분들도 있고 좀 용기가 없다라고 말할 분들도 상당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이런 절차 위반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뭐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선뜻 당시 그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는 게 좀 안타깝죠. 하나만 더 묻고 싶어요. 경제 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 네.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 네, 네. 뭐 지갑을 함께 쓴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경제 공동체 얘기는 일절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검찰에서 경제 공동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대통령께서 사실 1원 한 푼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1원 한 푼 안 받았는데 사실 뇌물을 유죄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형사재판에서 어쨌든 집어넣으려면 뇌물죄 정도가 돼야지 정말 사소한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누구도 수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죄를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만들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만든 거죠. 최순실 받은 것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받으신 거 아니냐 이 논리를 든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딴 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제공동체란 건 원래는 그런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 그렇죠. 친족간에 오히려 적용되는 그런 논리거든요. 아니 우리는 뭐 딸하고 저하고도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아니고요. 예, 요즘은 사실 그런 부부간에도 경제 공동체라 보기 어려운 거가 많은데 사실 경제 공동체 논리였으면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형이 문제가 됐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 거 다 사실 그런 게 경제 공동체죠. 그런 경우에 그럼 역대 대통령들 사실 다 뇌물죄로 걸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 최 변호사님이 네. 그 이제 책도 쓰시고 실기 변호도 맡으셨는데 네.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거 하나만 좀 말해주세요. 북한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듣고 아 그렇나 할 정도로. 잘못한 게 그 측근 관리를 잘못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최서원 씨가 이렇게까지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줄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하신 거죠. 그거 말고는 없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네. 그런 건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결국은 정말 탄핵받을 만한 사연은 하나도 없었다. 네. 흔히 우리가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단돈 1원도 안 받으셨다. 네. 뭐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다들 이제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감정이 격해서 다들 막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됐고 지금 감옥에 계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 3.1절 전이에요. 그 촛불 애들이 막 정말 난동질할 때 네. 그 가운데를 제가 2번을 이틀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거 북한이야. 정말 내가 박근혜 지지자 했다가 맞아 죽겠어. 그냥 쌀보라게 새끼들이 노는데 그래도 그냥 그래 한 놈 걸려라.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뭐 이런 생각 배짱도 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말 한참을 잘못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정말 기레기들이 이렇게 한참을 해서 탄핵 당하셨는데 이걸 북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김정은 적용을 위원데 뭐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뭐 수천 번 탄핵 당해도 싼 사람이죠. 지금 뭐 그 양반은 사실 뭐 대놓고 이제 어쨌든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양반은 사실 탄핵까지 갈 것도 없죠. 사실
정말 대통령이 살인하면 탄핵되나요? 네? 대통령이 살인을 방조하고 네. 저장하고 임무를 네. 주면 탄핵 네. 사유가 되나요? 탄핵 사유가 되죠. 아, 그럼 뭐 벌써 탄핵돼야 되겠네. 네. 벌써 국제선임민들이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어찌 보면 뭐 우리 탈북자보다 더 많이 네.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북한- 애초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어차피 지금 독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3대 세습이란 게. 그런데 사실 남한 이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사실 국민들에 의해서 뭐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이 사실 무슨 권한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선출되기는 됐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남한 국민들 중에도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대 세습 독재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저도 뭐 한국에 이제 살지만 내가 네. 어떤 때는 내가 북에서 사나 뭐 여기 평양이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막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어제 오늘 바로 네. 오늘이 이제 그 12일 그러니까 12일 날에 북한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는데 10일 날에 어제 하루 통계를 낸 것 같고 네. 대한민국 같으면 전자개표 쫙 해서 그냥 당일로 되는데 이거는 뭐 이틀 돼서 지금 겨우 났는데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북한 선거 뭐 두루두루 설명을 해주다가 네. 뻔하지 않냐. 그 99.98% 참가 그리고 100% 찬성. 그러면 그 0.2%는 어디서 빠졌냐?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뭐 대사관 직원들 그 정도라고 했는데 맞췄어요. 북한 애들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빠졌다. 그리고 나는 99.98%라고 그랬는데 99.99%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그 많은 탈북자들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뭐 이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기본 북한 사람들은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우리 수령이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 북한 방송 이런 데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국제사회에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어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한국어 방송이 10개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 한국에. 근데 이놈들은 또 그걸 또 알고 저 북한의 라디오 생산하는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 단파 라디오를. 네. 그러니까 라디오도 통제하고 뭐 사람들의 외부 세계를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뭐 피터지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된다. 이런 안타까운.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기 장마당도 좀 활성화되고 들어가는 통로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많아졌죠. 있죠. 네. 제가 북한을 떠날 때보다 지금은 네. 정말 하늘 땅 차이예요. 그렇죠. 아닌 듯하면서 많이 열려 있죠. 네. 자, 이런 김정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낸다고 전 세계가 막 네. 들끓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뭐 국제형사재판소 뭐 사실 보낼 수 있는 사유가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고 예전에 한변에서도 그렇게 제소도 하고 했는데 뭐 사실 뭐 거기서 그렇게 제대로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오히려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번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결국은 이 상태로 북한이 계속 가지는 못할 테고 뭔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안은 내놔야겠죠. 내부 반발도 무마하면서 미국과의 뭐 관계도 안 깰 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되나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갔다 와서 원래 북한이 김정은이가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김정일이하고. 네. 서희 집단은 인민성이라 그러고 이쪽저쪽 하는데 갈 때 폼 다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뭐 그 4,500km 탈북자들이 탈북하던 경로하고 똑같더만 보니까 폼 다 잡고 갔는데 딱 깨지고 와서 원래대로 하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네. 우리가 이겼다. 1차 때는 완전히 김정은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됐거든요. 네. 이겼다 자랑할 건데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은 일부 사람들은 김영철이 죽었다, 최선이 죽었다 가정하자. 근데 얘가 머리 굴리더만. 그래서 이제 그 서희 그 무력시 비슷하게 해요. 네. 뭐 연변 핵 발전소 이제 가동시키는 듯이 미사일 뭐. 약간 그러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역시 그 우리 볼턴 잘하더만. 그냥 우리가 눈을 딱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말 하더만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정도 말하면 김정은이가 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년 전까지만 네. 해도 친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도를 뭐라고 하냐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아 그렇게 나옵니까? 네, 아무 문제 없는 듯이 해서 앞으로 양국의 국민들의 이익에 맞는 네. 발전을 이뤄가겠다. 네. 아주 그냥 주로 북한 사람 또 한 번 엄청 속이고 있어요. 이런 게 그 김정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그 태극기 집회에서 이따금씩 연설도 예. 하는데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탈북자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속방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신경 쓰셨던 분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저도 그때 한변 어쨌든 활동하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죠. 뭐 이번 정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래서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법적으로 지금- 어렵단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형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 중에 확정된 게 2년이에요. 예, 2년이 있어서 이번에 그 구속 만기가 4월 16일이 되는데 그때 구속 만기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확정된 형이 있어서 나오시긴 어렵고 그럼 제일 그게 빠르게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는 게 지금 2년 아닙니까? 그럼 2년형이 확정됐다고 해도 근데 그거는 별개인 게 지금 감옥에 계신 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계신 거여서 그거를 전혀 별개인 이 확정된 2년형에다가 이제 적용을 얹을 수는 못해. 없고요. 예. 그래서 제일 빨리 나오시려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게 빨리 확정이 되고 그거 말고도 또 6년짜리가 특활비건이 또 고법에 있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확정이 된 상태에서 뭐 사면이 되는 게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사면을 그렇게 쉽게 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그렇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은 네. 그 성품상 문재인이가 좀 제발 나와달라고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나 20개 할 것 같아. 진짜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집회를 네. 제가 이제 몸이 좀 나아진 다음부터 나가고 우리 같이 동료들도 나가고 가서 뭐 이제 탈북자들이 나가서 그 연사로서 연설도 해요. 이분들은 아주 내가 봤을 때는 네. 정말 개성도 강하시고 그리고 애국심이 무엇보다 강해요. 그리고 네. 자기 대통령에 대한 그 네. 너무 강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구호가 뭐냐면 문재인 끌어내리라.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 그리고 박근혜 명예회복. 네. 그리고 청와대로 네. 박근혜 청와대로 이런 구호가 있어요. 네. 물론 뭐 다분히 이제 네. 정말 정성이 담긴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명예회복. 네. 요새 재인날 때뭐 5.3 사건 뭐 막 명예회복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명예회복은 빠르면 몇 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이전에 뭐 특검들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정말 어떤 기획 탄핵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특검부터 발의해서 특검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 부역자들이 잘못했던 걸 다 그냥 밝히면 되는 겁니다. 다 밝혀서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뭐 명예회복이야. 그 이후에 뭐 특별법을 만들어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명예가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저부터 일단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것처럼
그 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해서 네네. 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뭐 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사실 특검이 더 저는 빠르다 봅니다. 이거는 특검이. 왜냐하면 범죄거든요. 예. 범죄니까 특검의 수사 그리고 이제 기소가 필요한 사안이죠. 근데 특검이 이제 발의가 되려면 특검법이 어쨌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최소한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뭐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위해서 다들 이제 뛰어야 될 때죠. 정말 자유한국당이 뭐 자유한국당이든 어쨌든 이 우파 세력이 다수당이 되고 정말 뭐 국민들 대다수가 이 진실 규명에 이제 그냥 합의가 될 때 그때가 되면 나머지는 쉽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좀 감이 오네요. 네. 어떻게 하면서 올까? 네. 어려워 보여가지고. 근데 뭐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유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촛불 집회장 시위 때 그 탄핵 그때 뭘 느꼈냐면 뭐 정치인들도 뭐 막 솔직히 말해서 양아치 새끼들 같더만 나는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새끼들이 있냐고. 근데 그 정말 국민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막 뭉치고 막 청와대로 들어가면 네. 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뭐 태극기 집회하는 게 꽤 많지 않나요? 보니까 난 솔직히 몰랐어요. 아프고 깨나서 네. 태극기 단 사람들 다 우리 같은 깃발 아래 뭉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태극기를 든 국민이 한 3분의 2만 들어도 그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명예회복 문제도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한 몇십만 명만 태극기를 들어줘도 세상이 바뀌죠. 요즘 보면 이전하고 달라서 그래도 이제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 보도를 종종 해주거든요. 정권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예.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언론들이 기존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이제 뭐 국민들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탄핵 좀 이상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고 언론도 굳이 이제 언론은 어차피 여론 따라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그 탄핵이 기획됐다는 잘못됐다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 둘 나오고 국민들 여론이 돌아서면 언론들부터 이제 돌아서겠죠.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거죠. 난 정말 북한에서는 작가했고 네. 한국에서 뭐 북한 방송에서 그냥 명색이 기자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들 기자들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난 몰랐어요. 아프고 깨나서 그냥 이 황당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TV 켰다가 TV 답답하고 그래서 저 TV 둘러매칠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우리 집은 TV를 안 보는 분위기였는데 호주에 사는 이제 동서 목사님인데 네. 한국에 어떻게 왔다가 나보고 그 TV 안 보면 유튜브라도 보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가 뭔데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예.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정규제 TV에 무슨 그 호주 홍보대사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 TV에서 홍보대사도 하냐고 그 정규제라는 그쪽에서는 하니까 그 시킨 거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한대. 그 정도면 내가 봐야 되지 않냐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유튜브를 처음 보면서 지금 이쪽에 우리 애국자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처음 알았고 그래서 TV를 이렇게 되는 내가 보기 싫었으니까 이쪽으로 다 사람들이 갔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뭐 나도 늦었지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라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내가. 어떻게 언론에 한 조각도 안 나오냐고 단 한 줄도.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해서 그 마침 인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네. 혼자 또 못 찾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거기서 갔더니 너무 질서정연하게 너무 멋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저원지라는 양반 네. 그 당대표 맡고 계시던데 너무 대단한 거야. 전번에 집회 한 번 갔는데 뭐 경찰들이 막아서니까 그 지휘는 북한에서 말하는 무슨 김일성 장군보다 더 멋있게 하더만.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도 안 하다가 지난주에 가니까 다 보이더만.
뭐 KBS, 뭐 MBC, 네. SBS 보길래 이것들이 왜 와서 이러지 하고 또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쁜 것만 찍어 가지 않나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한 거 보고 그런 나아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내 말에서 죄송합니다. 저기 아닙니다. 네. 이런 분들의 예. 노력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궁금해요. 나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편지 들어오는 것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 애국국 시민분들께서 편지를 되게 많이 보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현장에서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엽서 보내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돈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욕심이 없으신데 그런 편지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좀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탄핵 때 박 대통령께서 이제 소장하고 계셨던 그런 편지들도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잠깐 이제 갖다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구치소로 좀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시 보관하겠다고.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태극 집회 나가봤더니 이제 한쪽 뭐 여러 곳에서 엽서 쓰기 뭐 편지를 막 길게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엽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관 가슴이 많이 뭉클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미안하기도 하고 전 그분이 국회의원 때 한번 만나보고 못 만나봤어요. 이명박 대통령님 뭐 2번이나 만나보고 제가 뭐 부시도 만나고 그렇죠. 아베 총리도 여러 번 만나고 그러는데 우리 단체장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재직 당시에 그 청와대에 가서 한번 우리가 탄원 내보자. 우리 좀 그 솔직히 삐라도 못 부리게 하고 후에 그게 풀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 가지 형편 정세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단체장들 몇 명으로. 예. 그 편지 지금도 미안해. 우리는 부시도 만나고 교황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안 만나주냐고 그러면서 투정을 부렸던 지금도 막 미안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것도 아마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랬겠죠 아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더욱 태극기를 내가 흔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 외에도 저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지금 옥중 생활 하실 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후회야 알겠는데 그분께서 이제 3.1절이라든가 민주평통 해외에 나가서 여러 차례 북한 주민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북한 주민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라.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후회하라 보니까 너무나 그분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그만큼 김정은을 미워하셨더라고요. 이 김정은을 미워하는 만큼 주민들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인데 일단 지금은 일시적이나마 그런 지금 옥중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변호하셨던 분이로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자 박근혜는 이런 인간이다를 한번 좀 간략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주민을 가장 사랑하셨던 대통령입니다. 정말 그 북한 주민들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방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요. 어쩌면 그것도 탄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밀어붙이시다 보니까 사실 적들이 많이 생겼죠. 탄핵 과정에서 뭐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을 거라 저는 보는데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지금 뭐 옥에 계시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탄핵 세력은 그 중심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컸던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전부터 김일성이가 자 남한에 장학금 줘서 좀 키워라. 교수도 키우고 정치인도 키우고 박사도 키우고 김일성 장학금 받았던 애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남한에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장 정권을 김정은을 없애쳐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강렬하게 하시니까 그 북한의 모든 선동 매체가 네. 그게 그냥 사실 주도가 끌고 나갔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신 분, 그분을 변호하셨고 또 그분에 관해서 그 탄핵 과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책도 내셨고 정말 바쁘신 분 모셔서 영광이고요. 이 자리 다시 또 한번 나와주시길 자주 나와주세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정말 첫 초대석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